유은선, 윤중강, 은중. 유당. 네, 오늘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번째 올해를 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벌써 마무리네요. 사사분기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 네. 정말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사사분기 올해의 끝 순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많은 국악계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를 그때그때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윤중강 선생님과 직결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국립극장에서 공연 평론가를 공모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것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평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거는 뭐 유은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네. 국립극장이라는 극장 혹은 국립기관에서 평론가의 평론상을 모집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지금 국립국악원에 이제 학술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잘 쓰는 논문을 이제 최우수 논문을 뽑아서 상을 주고 또 거기에 평론상도 있어요. 네. 그거는 2011년도인가에 제가 국립국악원 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일 때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네. 그 만든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립국악원에는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경연대회가 있죠. 네. 그리고 작곡가를 대상으로 한 작곡상도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대학의 이론 전공들이 있는데 이론 전공자들이 졸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대상, 그런 차원에서 그런 학술상 논문을 쓰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전에 우리 윤중강 선생님은 이제 객석 평론상으로 이제 평론가를 등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그 평론가를 배출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평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 지원이 없었어요. 그건 논문도 마찬가지고 평론도 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제가 늘 공연 현장에 있으면서 문제가 제대로 된 평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지금 뭐 이 굿스테이지를 통해서는 과평론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저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다녔어요. 정말 네. 평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그 사적인 거 이런 거 다 접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있을 때 저는 공연을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립극장 입장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국악원에 이제 3년 정도 근무하고 나온 이후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같은 비슷한 차원에서 고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이제 그 학술상에 이론 전공자들이 보는 논문상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론상을 마련한 거 그거 이제 2011년에 네. 연구실장에 있어서 그 큰일을 하셨는데 그거 인정하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올해는 아니지만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에게도 심사 의뢰가 와서 뭐 한 3명인가 5명 중에 하나로 심사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국립국악원도 그게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꼭 평론상을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론상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서는 더더욱 제가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평론이라는 것은 저널리즘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저널리즘의 영역인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평론상을 뽑는 것이 어떤 신문이라든가 예술과 관련된 유명한 그 잡지, 월간지, 뭐 개간지 이런 데서 평론상을 뽑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크리틱, 평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만약 국립국악원도 그렇고 국립극장도 진정으로 평론가가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는 평론가의 평론이 양해차지 않았을 때 젊은 평론가 저도 나오는 거를 무척 활용하는 입장이죠. 저도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도 작업도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다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신문에서 네. 평론상을 신춘문예로 뽑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술평론, 뭐 음악평론, 꼭 따로 국악이 분리되진 않았지만 동아일보 같은 데서 그런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84년에 객석이라는 잡지가 창간되고 창간 1주년을 기념해서 1985년에 이제 객석예술평론상에서 국악, 양악, 이제 연극, 무용 이렇게 해서 네 분야로 평론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좀 계속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듯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평론상이 부활이 됐고 그래서 바로 평론상을 받은 사람이 객석의 지금 평론 편집장으로 있는 송여민 편집장이거든요. 송여민 평론가인데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국악원도 만약 평론상을 준다면 과거에 동아일보도 있고 객석이니까는 공동주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문화재단과 KBS가 함께 서울국악대회면 이런 것처럼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너무 독촉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악원의 그 국악놀이와 국립극장의 미르가 제대로 된 평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그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잡지 때문에 평론이라는 게 제대로 정착할 수 없었는데 거기서 평론상을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안 어울려요. 사실 국악놀이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예, 그건 맞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학술상.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표 공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론을 이제 듣고 싶었던 건데 물론 이제 만든 사람과 또 이제 운영한 사람과 또 받아들이는 게 이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국립극장에서 그런 공모가 나면서 이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연을 꼭 칭찬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걸 뽑지는 않을 텐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가면 그럼 과연 평론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국립국악원에서 그 학술상에서 이론 학술상하고 이제 평론상을 줄 적에는 그 대상이 국립국악원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공연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평론이 꼭 공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이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평론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쓴 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립극장에서 모집하는 평론은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공연을 대상으로 하는 큰 걸 하나를 쓰고 작은 걸 하나 쓰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쓰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제가 데뷔할 때는 안 했지만 많은 이제 뭐 영화평론이라든가 이 시내 21 같은데 영화평론을 할 적에는 영화 이론과 관련돼서 이제 큼직하게 뭘 하나 쓰는 것. 뭐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은 뭐 안성기 배우론이다, 인건대 감독론이다 이런 것과 함께 내가 본 어떤 단편 영화에 대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 거는 좋은데 이 국립극장에서 그 평론을 모집하면서 우리 공연을 보고 써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니? 아주 솔직하게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게 그 제자가 솔직하게 거기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이 평론상을 모집한 게 좋은데 여기서 평론상을 하나 그래서 실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송여민 편집장이 그거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자기가 평론을 쓰게 된 계기가 윤중강이 국립창극단에서 공연한 창극 수군가였는데 창극 수군가를 쓰면서 자기는 그동안 창극에 대해서 노래만을 생각을 했는데 윤중강이 거기서 계단이는 각진 무대 그런 무대가 과연 공연과 어울리느냐 창극과 어울리느냐 그래서 비편적인 안목으로 썼고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보는 거에
재미도 있고 자신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데뷔했다라는 글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알게 됐습니다. 좀 네. 격가지이지만. 네. 아무튼 그런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공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립극장도 좋은 의미로 물론 저는 전혀 이제 그쪽하고는 얘기 나눈 건 아니지만은 어떤 국립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객관화하기 위한 그런 게 좀 자구책이랄까 이걸로서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꼭 부정적인 의견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는 이제 향방이 바뀌겠죠. 이게 네.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우리 거에 또 다른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그런 걸로 전락시킬 것인가는 이제 선정되는 작품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잠깐 제가 이제 후에 이제 결과를 진행되는 거 보도록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러면은 저부터도 사실 제가 이제 구스테이지 리뷰를 쓸 때 항상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정말 감상을 저는 쓴다고 생각하는데 감상도 좋은 건 칭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게 어떤 평론가로서의 자질 중에 무조건 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안을 제시해 줬을 때 사실 이제 평론가로서의 저는 입장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부터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이건 아쉬웠다 정도로 이제 표현하는 거 애들어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윤중환 선생님 글을 보면은 이제 거침없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제가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 그러나 또 어느 때는 그런데 굉장히 이걸 비껴가네?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네. 차이 어떤 걸까요? 쓰실 때? 유은선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금 유은선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 유은선 개인으로 질문하기보다는 국악계 또는 문학계 아니면 윤중환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그야말로 애들로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맞는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요 얘기만 들으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 평론은 그때 달라요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달라요가 맞는 평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자뻑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평론가로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평론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많은 것을 썼다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평론가가 그때 다르면서 그때 필요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평론가로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저보다 글을 더 잘 쓰는 평론가, 어떤 여성 평론가도 있었고 또 지금은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훌륭한 교수님도 계신데 저도 그분들의 좋은 평론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평론을 보면은 초질간 뚜렷한 이론가적인 그런 투지 소신 이런 거죠. 언제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준거 틀, 그 틀 안에서 해당되는 거는 인정을 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말을 안 하거나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의 글이라든가 그런 시각은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평론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평론가는 저는 일종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를 해서 던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회에 있어서 이제 또 국회에서 가부 동수가 있을 때 얘네들이 가하고 부가 있었을 적에 어떻게 하라 그랬을 적에 평론가가 이거는 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평론이고 저는 그런 시각으로 저를 봤을 적에는 한 번도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가 퓨전 국악이라든가 예를 들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북촌 창업장의 천차만별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저의 평론은 그런 것 중에는 어떤 거는 거론하지 않거나 그건 지네들이 이제 알아서 갈 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함량 미달의 쪽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따면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주기를 바랬을 적에 저는 이거는 인터뷰를 안 하겠다.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부추기는 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금 판서의 완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진정한 국악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만 취재할 게 아니라 이거 취재도 좋아. 그럼 얘네들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인터뷰를 응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다른 평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발을 벗으시죠. 네. 소리가 나는 거죠. 예. 제가 막 홍보를 너무 해가지고. 신발 벗는 게 양말로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다른 이제 실내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윤중랑 선생님이 쓴 책을 이제 그 평론집이죠. 그걸 오랜만에 다시 펼쳤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는 제 얘기도 이제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쫙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의 기록을 이런 시각으로 그 시대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쭉 남겨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평론가의 역할이겠구나. 물론 오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신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옛날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지? 사실 이제 그런 오해는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맞구나.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였구나. 사실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거든요. 80년대 중반부터 네. 이제 슬기름이 나오고 다스름이 나오고 약간 거기서 정체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스름이 나오고 오누름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슬기름, 어울림, 다스름, 오누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데 지금 만약에 그런 단체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지금 관심이 없는 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때는 관현악 중심이고 그리고 그냥 국악 가열 정도가 있는 단체에서 뭔가 국악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악계에서 여성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들끼리 뭔가 어머니의 이야기라든가 딸의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많이 힘들고 모이기 힘드는 그런 입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대립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물론 남자들끼리도 물론 대립되지만 남녀가 이렇게 있을 적에는 뭔가 중화되는 거가 있지만 이렇게 여성들끼리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아쉬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관심 가져줘야 돼요. 이런 것이 마치 그 사초를 쓰듯이 역사가 사초를 쓰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도움이 됐고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하던 것을 기록으로 자세히 남겨줬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과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는 훨씬 많아졌는데 이건 누가 기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평론 이런 건 없었거든요. 본인도 이제 할 의미도 못 찾았지만 근데 이제 큰 어떤 그 흐름에서는 한 번 정도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오늘 우리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평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우선 그 받아들이는 연주자 입장에서 이런 평론가의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한번 좀 아우트라인을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사실 기분 나쁘죠. 싫은 소리 하면. 그러나 이걸 갖다가 제대로 된 평론을 했을 때는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거기라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평론가들이 없는데 다들 의견들이 있거든요. 의견들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죠. 저건 뭐 저렇게 그런데 그걸 정말 평론가를 진입해서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하려면은 그런 평론가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봐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가장 중요한 대상과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걸 짚어야 어떤 국립극장에서의 이런 그 평론가 또는 평론사를 모집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연주자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도 사실 다 뻔히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정말 일명까지도 못할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칭찬하다 보면 사실 이거는 내가 이러려 이걸 왜 쓰나 아닌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건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에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제가 평론에 있어서 가장 제1 조건이 네. 인물평은 따뜻하게 공연평은 냉정하게예요. 아. 그러니까 유은선이라는 그 작곡가 이는 정말 큰 역할을 했고 유은선이라는 사람을 쓸 적에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요소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쓰지만 유은선 선생님도 공연했을 적에 다스림이 지금은 이제 예술감독하고 계시죠. 예전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냉정하게. 냉정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품을 봤을 적에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야, 윤중강하고 유은선하고 친했다가 둘이 틀렸나 봐. 유은선이 글을 윤중강이 글을 쓸 때 유은선을 잘 썼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처음에는 저도 기분 나빴지만 맞는 말도 쓰셨으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선생님들하고 다 한 번씩 틀렸어요. 그게 다 평론 때문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중자이술이라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황병기 선생님, 안수두 선생님, 김덕 선생님에 대해서 다 박동진 선생님. 네. 그런데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분들 때문에 국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분들도 신이 아닌 이상 그분들 작품에서도 문제가 제 시각에서는 그게 틀리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사실 좀 안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네번 선생님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랬지만 뭐 유은선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윤중강이 이런 시각으로 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번 선생님이랑 다 좋게 지냈고 돌아가신 분들하고 좋게 지냈고 선생님도 지금 저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선생님들은 그런데 제가 오히려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50대 연주자들은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의 적이 됐죠. 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나 그 생각 보면 막 화가 나. 이래가지고 막,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좋은 것만 썼어야 된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뮤지컬이나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너무 장르를 부류하는데 제가 이제 뮤지컬에 대한 글을 쓰면요 뮤지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를 얘기해가지고 야 내가 사실은 부정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거를 썼는데 그건 막 딱 따가지고 윤중강 씨가 나를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서 막 진짜 페이북이나 이런데 SNS에 올려요. 그런데 국악하는 사람들은 올리지는 않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한 1%다. 1%, 뭐 10%, 1%는 그렇지만 10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상대가 돼본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들. 근데 사실 무대에서는 냉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왜 가만을 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평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 이제 이 공연이라는 건 이제 더더군다나 개인 돈으로 들어서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크게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 이런 지원금이라는 건 결국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공립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거는 일정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인 거지 사실 기분 나빠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나 일단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저는 그 창작 산실이나 땡땡 문화재단에서 그 지원금을 받고 하는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개인 공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 사람의 그야말로 인물평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써요. 그리고 정말
그걸 뭐 주례사 비평이라고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윤중강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일각의 의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윤중강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사회를 부탁할 거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잘 써준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와전이 돼서 그렇게 붙여줄 수는 있겠네요. 사회를 봐가지고 예. 제가 공연을 쓴 게 없어요. 아, 사회를 그냥 보고 네. 프로그램에 글을 쓰는 거지 제가 사회를 본 공연에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거나 공연한 거에 대해서 비평적인 지면에 쓴 글이 없어요. 아, 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평론가에는 이제 물론 저도 저를 점검을 더 해야겠지만 언제나 너무나 가까워져도 안 되고 너무나 멀어져도 안 된다. 불가분.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제 평론가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뭐 사회를 맡기던 뭘 하던 사실 나를 친하다고 무조건 칭찬해도 그게 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감안해서 이 평론이라는 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면 여기다 이제 이런 말씀 오히려 저를 이제 공격하러 오셨다가 저희가 그야말로 저를 옹호해 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런 입장이구나 그런 거를 얘기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글을 쓰기에 대금을 잘 봅니다. 가야금을 잘해요.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의 대금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고음역이나 이런 파워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행간의 의미를 따진다면은 상대적으로는 이 사람의 저음력은 어떠지? 그러면은 이 파워에 비해서 섬세함은 어떠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음력이 좋다 그러면은 고음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간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행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네. 왜냐면 이제 본인 음악을 객관화시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박수 크게 쳐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저도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수고만 한 공연이 있고 정말 잘한 공연도 있고 네. 그냥 끝나면 그냥 도망 나오고 싶은 공연도 네, 솔직히 표정 관리 안 있잖아요. 되지. 안 되죠. 표정 관리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요즘 많이 됩니다. 예. 근데 예전에 안 돼서 사실 이제 이걸 많이 먹었는데 네. 사실 수고한 건 맞아요. 다 애를 쓰죠. 누구나. 네. 근데 애쓴 거하고 잘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글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 네. 정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말에 대해서만큼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꼭 이게 중요한 말이었나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근데 그게 물론 제가 말한 대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의견이 그래도 이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네. 한 번 정도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게 그러면은 우리가 공연을 볼 때 그냥 호불호로 난 저거 싫어 좋아가 아니라 네. 근데 저도 사실 싫어 좋아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 공연이 싫어도 의미 있는 게 있고 네. 좋아도 저걸 왜 하나 싶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려면은 그렇게 이제 더 제가 볼 때는 이 평론가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지 그게 너무너무 이제 자연스러우실 것 같은데 평론가가 되기 위한 조건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윤중환 선생님이 등단할 때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점을 잘 봐서 평론가의 길로 또는 그런 공연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금 전에 이훈 선생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공연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공연이 있고 그쵸. 내가 취향에 맞지 않은 공연이 있는데 내 취향에 맞는 공연이라고 치더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평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의뢰를 위해서 그 사람의 팜플렛이나 이런 데 쓰는 걸 아닌 이상은 늘 저는 가치, 취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저 사람은 왜 저런 거라고 저기다 가치를 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통음악, 정통음악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퓨전 국악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현대음악의 가치를 안 두는 거나 이런 것처럼 해서 모든 것은 다 일단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취향에 있는 음악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취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니까 내 취향을 최대한 더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관 속의 객관화라고 그럴까요? 네. 근데 그게 인간이 잘 안 되겠지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상대한테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 공연을 했을까? 그리고 저 공연 속에서의 그 가치는 뭘까? 그리고 저 사람의 취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런 가치와 취향을, 다른 사람의 가치와 취향을 되게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사실 그만큼 돌을 닦지 못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 취향은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는 냉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윤서원 선생님의 어떤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악을 내가 국악방송에서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되게 좋아요, 지금도. 그 시절도 생각나고 되게 좋은데, 글로서는 절대 안 쓰는 거죠. 그게 너무 내 취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평론가는 가치와 취향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론집 중에 가치와 취향을 담다가 있죠. 네, 넘다. 넘다. 그리고 방송을 국악에 담다. 네. 맞아요. 가치와 취향을 넘어서야 굉장히 중요한 말. 왜 그렇게 했었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 사실 평론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가치와 취향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제대로 된 시각으로 갖고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쓰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평론가 비평이 있잖아요. 이 비평과 평론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서 다 잘하는데 평론보다는 비평이 좀 더 냉정한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는 비평가가 아니라 평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비평이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은 그냥 말 따지기 싫어서 말을 안 하지만 저 스스로는 평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론과 비평은 저는 이제 사실 영어보다는 이렇게 국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론이나 비평이 있는데 이제 비하고 평이 다르잖아요. 평은 똑같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평이라는 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평이라는 거는 말씀원이 있고 여기가 평평할 평자가 있잖아요. 흔히 평론하면은 평론가는 까대된 사람, 뭔가 지적질하는 사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지적질을 하는 이유는 그를 지적질한다기 위해서는 국악계가 내가 장르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말로써 평평해지기를 내가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말과 글을 통해서 평론가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평평해지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퓨전 국악이라는 용어 잘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은 JTBC고 어디서는 이제 그런 거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글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걸 올리기 때문에 저는 남산국악당, 도남국악당 혹은 국립국악원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노래, 춤 이런 공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걸 이제 좀 평가를 많이 하는 입장이죠. 만약 지금이 그런 세대였다 그러면 저도 JTBC가 딱 하나를 그거 한다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는 까대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이 말이라는 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자기의 장르를 평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론을 그러면 평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끝나는 건 아닌데 론도 말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륜이 있는데 이게 사람 인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변에 이제 쭉 일이 있는데 요 삼각형은 사실 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하면은 나는 평론할 적에 언제나 무대 위에 있는 미술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음악적인 장르도 중요하고 공연적인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사람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집이 되고 요 밑에 이게 책을 뜻하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평론하는 사람은 단순히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무대를 잘 보기 위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는 것에서 많은 책을 읽고 그러면서 저는 많은 책을 읽지 못할 바에는 내가 스스로도 과거에 그 중에서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고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평론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책으로 영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론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비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거예요. 저는 아닌데 이게 손수변이에요. 그리고 이게는 비교한다는 빗자인데 네. 이 비교는 저도 사실 비교를 하라고 되게 좋아해요. 그거 너무 비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게 유은선이고 윤중강이면 이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윤중강하고 이윤선이 누가 잘하나 싶어가지고 이게 손수잖아요. 이건 말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손이라는 것은 대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되면은 이건 윤선이야. 윤중강하고 꺼져.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또 직접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직접적으로 구분을 하고 깊숙이 개입한지를 모르고 혹시 제가 그렇다면 저 스스로 반성을 하지만 저는 제가 비평을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평론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윤자가 뭐 3윤자, 4윤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수레거자가 그러면 이게 그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퀴름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걸 돌아가게 만들어가게 만들자. 그래서 저는 평론가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있어요. 제가 말과 글로써 일단 이 사회를 우리 분야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끼리 잘 돌아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바퀴를 돌리는 힘 혹은 윤활유 같은 역할 이런 것을 제가 해주는 거 혹은 길을 평평하게 놔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요. 네,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윤중강이라는 평론가, 국악 쪽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등단을 하신 거죠? 지금은? 예. 그 전에도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네. 판소리 하는 유기령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자신을 어떨 적에는 뭐 판소리 연구자, 어떨 적에는 뭐 국악평론가, 이거는 뭐 그들이 붙여줬다기보다는 저널리즘에서 국악과 관련된 글을 썼을 적에 거기다 국악평론가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들을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유기령 선생님도 그렇고 이방원 선생님도 그런 글을 썼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평론을 사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평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평론이 꼭 뭐 평론 중에서도 인물론도 있고 작품론도 있고 작곡가론도 있고 뭐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시평도 있고 많은 거 있지만 평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공연 예술을 하는 거니까 무대 네. 무대에 대해서 써야 되고 무대를 쓰기 위해서는 무대의 주인공인 사람도 써야 되지만 전체적인 무대 메커니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실은 뭐 사람의 중심을 두고 있지만 기승전 윤중강처럼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접근한 거는 처음이고 네. 사실 송현민이 윤중강이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판소리를 하면은 판소리가 어떻다 창극이 어떻다 그랬는데 윤중강이라는 사람은 이게 공연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공연 속에서 그 소리꾼과 무대와 작창과 이런 걸 봤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사실 좀 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오늘 이제 세세한 이야기 이상하게 그 청문회장처럼 됐는데 네, 좋아요.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이런 오해들이 이렇게 해서 생겼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조금 풀리는 이제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많으면은 사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그렇게 막 고깝게 들리거나 감정적으로 안 들릴 텐데 너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맨날 입만 열면 나를 공격하네 라고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시간을 함께 이제 보거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그리고 평론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진짜 써보고 말만 떠드는 것을 평론가 맞아요. 유원 선생님은 예전에는 사실 저보다 더 시각이 좋았고 그렇지만 안 쓰셨어요. 저는 평론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툭툭툭툭 던지는 말 속에 저 사람은 저렇게 봤구나.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는데 한 2, 3년 전부터 글을 써가지고 제가 도움이 됐고 어떤 사람들 보면 쟤네들이 뭐 하는 거야? 자화자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절대 칭찬 안 하죠. 유원선 선생님이 쓴 글 중에서 제가
제 2년 전인가 서울국악축제에서 네네네, 글을 쓴 적이 딱 있었는데 저는 그 글이 저도 제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면 되게 그 글을 좋게 봤었어요. 그때 저기 예술감독 하셨고 제가 좋게 안 썼는데. 여러 가지를 쓰면서 예술감독은 예술감독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회나 예술은 다른 사람한테 네.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네. 요즘에 그런 글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때는 사실 그 예산이라든가 그렇고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죠. 우리 옛날에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예. 그거는 사실 뭐 안 선생님 죄송하지만 안 선생님 사실이지만 안 선생님이 유 선생님이 이거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른 아나운서랑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했지만 네. 그래도 안 선생님한테 가서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제 역할은 여수 감독이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 있어 반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상황은 충분히 알지만 또 이제 아주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아닌 건 아닌 그렇죠. 거죠. 굉장히 잘 쓰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 저는 이제 유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평론만 한 평론가. 평론만 계속했던 사람보다는 네. 평론만 한 평론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전에도 그러죠. 평론만 하는 평론가는 가라.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평론만 하는 평론가는 네. 글도 잘 쓰고 굉장히 어떤 쪽에는 논리적이고는 있는데 현장성과 네, 그걸 몰라요. 정말 우리는 핵이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변죽 얘기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 예. 그래서 그게 많이 힘드는데 네. 그래서 젊은 평론가나 평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유은선, 윤중강이 다른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현장에 살았죠. 현장에서 그거는 살았잖아요. 자부할 수 정말 있습니다. 네. 공연장에서 살았고 방송에서 살았고 네. 아침에 눈 떠가지고 했고 저녁에 거기서 자다가 다음에 그냥 부시지 와가지고 네. 또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요 얘기는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립극장에서 평론가 또는 평론상을 이제 그 공모를 하면서 많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요즘 네. 이제 그 SNS를 보면은 뭐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격한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립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 이거를 뭐 없애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좋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시대에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그 들어서 생각은 같이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처음이니까 무조건 상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품격에 맞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국립창극단이나 국립극장의 어떤 단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도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 근거 있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거기다 상을 주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날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평가한다는 게 인간 대 인간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맞아요. 네, 특히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달게 받고 네. 또 그렇게 안 하고 더 발전하는 걸로 가는 게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아닐까. 맞아요. 네,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하고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스테이지도 사실 제가 쓰고 있고 이러긴 하지만은 구스테이지에서 사실은 평론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국립극장과 구스테이지가 만약에 네. 있다면 같이 해야 되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줬는데 수다 떨기 시작하면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평론가들이 그 장르에 있으면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평론에 대한 글이 발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국악에 대한 글만 보면은 윤중강 쓴 글 보면 아우 뭐 좋아하거나 아우 또 이거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국악에 평론이 없었을 때나 너무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문화평론가, 미술평론가 그 이후에는 영화평론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것이 국악평론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국립국악원에게 칭찬해 주는 게 딱 가지가 하나 있는데 국립국악원에서 평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화평론, 뮤지컬평론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응원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중강 선생님도 화이팅 하시고 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중유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